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하진 메디칼 이제 소규모 합병 관련되는 공시가 좀 나왔고요. 자, NDA 억셉턴스 관련해서 해외 온시 라이브 보도 기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자, HLB 생명과학이 하진 메디칼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에임이라든지 에임텍 관련되는 합병을 했는데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출액이라든지 이익단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뭐 작년부터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에임과 에임텍 관련되는 합병 관련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일회용 주사기 제조 도소매 업체인 하진 메디칼 관련되는 부분 합병 결정 관련되는 공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기존 존속으로 남고 하진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되어서 향후에 경영 효율성, 재무적 시너지 창출,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매출단과 이익 관련되는 부분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8월 3일에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파나진, 이 사명도 이제 HLB 파나진으로 바뀌죠.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HL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어떤 HLB 그룹에서 임직원들이 이제 보통 인수되는 회사에 이제 사내 이사 쪽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어떤 사례들을 이전에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사내이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장인건, 진양곤, 손도국, 뭐 신경재, 조용호, 기존의 파나진 출신 쪽에서는 박재진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이제 사내 이사진을 선임하고 사회이사라든지 상근감사까지도 선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경영진들이 나가면서 작년에 이제 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뭐 분쟁 관련되는 부분 좀 송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대표의 어떤 지분 관련되는 정리 관련되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파나진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제 HLB 쪽에 인수된 어떤 기업의 주가하고 좀 다르게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어떤 상태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인수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블 보여주고 난 다음에 1차 상승 보여주고 난 다음에 행보를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해주고 있으면서 2차 상승이 나타날지 여부도 뭐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행보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은 본래 이제 2021년도에 이 Orphan Drug Designation Approval 관련되는 희귀약품의 선정은 이제 2021년도에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캄넬주만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테라피틱스 뭐 FDA 이렇게 하면 여러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국내 기사뿐만 아니라 이 항암 라인에서 뭐 중요한 어떤 이제 사이트가 온시 라이브죠. 여기에도 또 뭐 피어스 파마라든지 엘라바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해외 외신 보도를 했는데, 여기도 억셉턴스 관련되는, 그러니까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정식 채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심사로 넘어가는 요런 기사들이 여러 사이트에 이제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국내 기사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온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FDA가 억셉터, NDA 관련해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스테이블 HCC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뭐 이 간세 포함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NDA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FDA가 accepted 했다,
이렇게 보겠죠.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는 1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DA는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가 삼성 카레스 관련되는 310 스터디, NCT 넘버는 0376 4293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리고 임상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어떤 향상을 이 OS 값이라든지 PFS 값, 이 PFS 값이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PFS,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항암 라인에서 중요한 이제 OS 값이죠. 그래서 절제 불가능한 수술로 처리가 힘든 간세포암 관련해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바이엘의 넥사바, 이 소라페닌 관련되는 부분과 비교해서 이 OS 값과 PS 값. 그래서 간세포암에서는 유일하게 OS 값으로 20개월을 넘겼던 부분. 이게 뭐 가장 이제 데이터 중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퍼드파 관련되는 그 신청자 수수료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5월 16일까지 이 타켓 액션 관련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빨리 뭐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일반 심사로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내년 5월달이니까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정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닌과 캄넬줌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잠재적인 어떤 향상, 결국은 이제 그 간세포암 관련해서 절제 불가능 어떤 환자들이 처해져 있는 부분에서 이 수명을 어떤 연장시키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임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FDA가 빠르게 이제 이 파일링 관련되는 억셉턴스 관련되는 부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이제 이 병용요법에 관련되는 마일스톤을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기대한다는 거죠. 좀 더 FDA와 이후의 본심사 과정에서도 리뷰 프로세스에서 좀 더 친밀하게 같이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바 테라피틱스라든지 HLB 그룹 전체는요,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제 최종적인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가능한 빠르게 받기를 노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죠. 그 뒤에는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뭐 카레스가 이제 무작위로 오픈 라벨로 국제적으로 여러 이제 멀티센터를 통해서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다국적 형태로 543명을 대상으로 뭐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올해 2월 달에 1차 치료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승인을 또 받았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본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CDR에서 이 약의 이제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MC 레터입니다. 자, 뭐 임상을 할 때도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심사에서도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일단은 중요한데, 자, 이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약이 이제, 동일하게 임상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약과 향후에 허가받아서 대량 생산해서 나가는 약과의 어떤 동질성, 그 다음에 제조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뒷받침하는지 여부가 하고, FDA 이제 본심사 과정이라든지 임상 진행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CMC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최종적인 어떤 이제 NDA 액션 과정이 내년 이제 5달 전에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는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가 부근에 돌파를 한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제 2주 넘게 밑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양봉을 만들어내고 5월달, 6월달, 7월 달에는 좁은 흐름에서 계속 이제 수렴형 상태에서 확산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규모 이제 프로그램 쪽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어제 준하게 38만 주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과 이 공매도 압박 자체가
계속되면서 어제 연봉, 오늘도 하락하면서 3만원 부근대까지 밀어내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공매도 이제 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7월 14일 기준으로 620만 주대에서 계속 있고요. 대차 거래에서 오늘은 보면 또 체결이 상한보다 훨씬 많으면서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압박들을 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입장에서 부담들을 계속 이제 주어지고 있죠. 이 결과적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어제 갭업 연봉, 오늘도 이제 아침에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윗꼬리를 좀 나왔습니다만 큰 흐름 없이 미끄러지면서 이 3만원대 부근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시간에 50원 정도 빠져서 3만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장기간 박스권 흐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중 쪽의 어떤 사이트 쪽에서 이 하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지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6월 중순 이후부터 한 달 가까이 이제 3만원대 라인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어제 아침에 기사로 장중에 이제 36,000원, 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부분을 갭업 연봉으로 밀어내고 오늘도 다시 좀 밀어내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70만 주 넘게 나왔고 오늘도 40만 주로 이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의 수급의 어떤 압박들이 이틀 동안 거세게 지금 사실 좀 몰아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라인의 낙폭과대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가격, 장기 박스권 하단이 3만원대의 이 지지 여부가 이번 주에도 결국은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제 좁아지면서 확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지점에서 이 수급 압박으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하단으로 태경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서 지지를 확인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5일 이내에 이 연봉의 시가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한다든지 플랫형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극복이 주반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중심적으로 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